또 마이크를 끄고 해서 또 찍습니다. 아, 진짜. 자, 앓는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 열심히, 너네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쌤이 기가 죽으면 안 되겠죠? 자, 봅시다. 자, 산이 날 에워싸고부터 빠르게 봅시다. 자, 박목월 시인의 산이 날 에워싸고 보면은 산이 날 에워싸고로 바로 요거부터 시작하지. 여기에서 산은 일단 산이 나를 쭉 에워쌌어. 산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한 명 앞에 두고 이렇게 에워싼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의인화가 일단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산이 날 에워싸고 뭐라 하냐면은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라고 얘기해. 야, 너 그냥 여기 내 품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씨 뿌리고 밭 갈고 그러고 살아라고 산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야. 그럼 여기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자연의 세계. 순수한 자연의 세계라든지 탈속적인 공간, 탈속적이다. 벗어났어. 어디에서? 속세에서 벗어났어. 속세 뭐 이런 게 되게 불교적 용어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속세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 막 돈, 권력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이런 거에서 완전히 벗어난 인간 사회의 그 욕망에서 벗어난 그런 공간이다.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자면 속세에서 벗어난 공간, 당연히 탈속적이다라는 게 속세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서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일단 반복이야, 그치? 그리고 반복뿐만 아니라 뭐도 나와야 되냐면은 이게 지금 그냥 반복이 아니라 대꾸법이란 것도 알아야 돼. 대꾸가 뭐야? 그 위아래로 대꾸라고 하는 것은 적어줄게. 비슷한 문장 구조가 나란히 연달아 나오는 것을 보고 대꾸라고 얘기를 해. 적을 때는 대구라고 적지만 읽을 땐 대꾸라고 읽어. 자, 그러면서 자, 여기서 보면은 뭐 하고 있어? 산이 나한테 명령하고 있어. 산이 나한테 명령하고 있어. 명령을 할 수가 없는 산이 나한테 명령을 하고 있어. 그렇다면 자, 우리 흰 바람벽이 있어 할 때 뭐 했어? 글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 글자들이 나를 쳐다봐. 이거랑 다르게 다르게가 아니고 이거랑 똑같이 산이 나한테 명령하고 있어. 무생물이 사람한테 명령을 하네. 이것도 뭐야? 주객전도식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것도 주객전도식 표현이야. 주객전도식 표현. 주체랑 객체가 바뀌었으니까 이거 뭐랑 연관 지을 수 있어? 당연히 얘네 둘 연관 짓는 건 당연하고 흰 바람벽이 있어와도 연결 지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렇게 하면서 이 주객전도식 표현을 통해서 자연에서의 삶을 화자가 소망하고 있구나. 요런 거 알 수가 있지. 자, 이어서 볼게요. 어느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자연에서의 삶에서 자연에서의 삶에 들어왔어. 그냥 다 자연에서 그냥 아들 낳고 딸 낳고 되게 가정 꾸리고 대충
저기 뭐니, 농사 짓고 이러면서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을 그리는 게 이연에서의 내용이야.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 그렇게 하면서 뭐뭐 고가 반복되지, 그치? 이거는 연결 어미의 반복이야. 종결 어미랑은 또 달라. 종결 어미는 문장을 끝내는 표현들이고, 얘는 뭐뭐 하고, 뭐뭐 하고, 뭐뭐 하고, 문장을 계속 이어가는 표현이니까 연결 어미의 반복이라고 본다. 당연히 반복하면 뭐가 형성되겠어? 운율이 당연히 형성될 거고요. 이렇게 하면서 들찔레처럼 살아라 한다.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들찔레, 들에 핀 찔레꽃이지. 그리고 쑥대밭, 쑥이, 쑥이 막 나 있는 밭이야. 들찔레 쑥대밭처럼이라고 하면서 비유, 무슨 비유법? 지규법이지. 지규를 통해서 자연과의 동화를 이루고 아주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들찔레처럼 살아라 한다,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이 앞부분과 비슷하지, 그치? 그래서 앞부분과 비슷해. 위쪽에 있는 1연과 비슷해. 그래서 이걸 우리를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혹은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얘기하기로 했어. 봐봐. 여기에서 위에서 대꾸랑 달라. 대꾸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나란히 연달아서 연속되어서 나와야 대꾸고,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다,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 라는 것은 대꾸랑은 달라. 얘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 비슷한 문장이. 근데 얘는 띄어져 있어도 돼. 근데 이 대꾸를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대꾸법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형 가볼까? 그렇게 해서 산이 날 에워싸고 금음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 금음달이 뭐야? 우리 초승달이랑 똑같이 되게 이렇게 거의 없어진 요 달이지, 그치? 금음달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비유네, 비유. 어떤 비유? 지규를 통해서 목숨의 속성을 드러내. 목숨은 어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수명이 점점 짧아진다는 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수명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것. 즉, 이게 바로 뭐다? 자연의 섭리, 자연의 순리다 라는 거. 그렇게 하면서 구름처럼 살아라 한다. 바람처럼 살아라 한다. 바람처럼, 그리고 구름처럼 살아라 한다 하면서 여기서도 뭐뭐라고 하는 비유, 즉 지규법에 의해서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뭐뭐라 한다는 앞에 나온 고랑 다르게 뭐의 반복이야? 종결어미의 반복이야. 종결어미의 반복이다. 종결어미의 반복까지 나오면서 산이 날 에워싸고 하나가 끝났네. 자, 하나만 더 보자. 여기까지가 1연이야. 이렇게가 2연 내용이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가 3연의 내용이야. 그렇지? 1연부터 2연까지는 1연에서는 일단 뭐 얘기하냐면은 되게 자연에서의 삶,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을 이야기를 해. 소박한 삶,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 여기에서는 자연과 동화된 삶을 요구를 해. 2연에서는. 그다음 마지막 3연에서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요구를 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소박한 것뿐만 아니라, 소박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과 동화도 되면서 심지어는 자연과 동화되어서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요구한단 말이야. 자, 여기서 보자. 소박한 삶뿐만 아니라 자연의 동화도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순리에 따르는 삶까지 오게 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다? 시상이 점층적으로 단순히 자연에서 소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자연과 아예 하나가 되어야 돼.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돼? 자연의 순리에 따르게 되어야 되지. 그래서 뭐야? 점점 확대되는, 점점 커지는, 점점 확대되는, 점점 커지는 점층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을 이루고 있다까지 하면서 산이 날 에워싸고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우고 바로 저 산이 날도록 해봅시다. 자, 봅시다. 저 산이 날더러. 자, 저 산이, 정희성 시인의 저 산이 날더러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 산이 날 에워싸고를 좀 재구성한 그런 시야. 단원 자체가 뭐야? 문학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이거 좀 재구성해서 새로운 의미를 좀 만들어낸 그런 시라고 보면 되는데, 한번 봅시다. 자, 산이 날더러는 여기서도 산이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네. 산이 자기한테 이야기를 해. 마찬가지로 의인화일 뿐만 아니라 주객전도식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알아줘야 돼. 그런데 여기서의 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흙이나 파먹으라 한다. 날더러는 삽이나 들라 하고 쑥구렁에 받쳐 쑥이 되라 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너 깝치지 말고 흙이나 파먹어. 삽이나 들고 쑥구렁 처박혀서 쑥이나 돼버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 얘는 화자의 삶과 괴리되어 있어. 괴리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야. 화자의 삶과 괴리되어서 아주 냉소적인 태도로 현실을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애야. 아까의 산이 되게 나를 이렇게 품어주고 보듬어주는 탈속적인 그런 세속적 삶을 벗어난 공간이었다면 여기서는
아주 냉소적인 태도로 차갑게 현실을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대상이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흙이나 파먹어, 삽이나 들어라고 하는 건 얘가 아주 고단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말들이지. 그러면서 쑥굴렁해 봤죠. 쑥굴렁. 그러니까 깊게 파가지고 쑥을 이렇게 깊게 파가지고 쑥이 자라게 만드는 거야. 쑥굴렁이라는 것은 완전 파여서 들어간 공간이지 소외된 공간이야. 구렁, 나락, 소외된 공간이면서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기도 하겠네. 그러니까 여기 처박혀서 쑥이나 되라 한다라고 하지. 쑥은 아주 가난하고 연약한 존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존재. 그러니까 너 깝치지 말고 쑥고랑에 처박혀서 가난하고 연약한 존재밖에 될 수 없어, 너는. 이라는 아주 슬프고 되게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것들이야. 자, 그리고 당연히 뭐뭐 고한다라고 하는 종결 어미를 반복해서 얻는 운율은 사실 적어주지 않아도 너네가 알아야 하지만 친절하게 쌤이 적어주겠습니다. 계속 볼게. 늘 퍼진 날 산은 내가 이렇게 퍼진 날 힘들어가지고 퍼진 날 산은 쑥국새 울고 저만치 홀로 서서 날더러는 쑥국새 마냥 울라하고 여기 잠깐만 쑥국새 이거 쑥국새 잠깐만 보고 가자. 여기 쑥국새에 배경 설화가 있어. 어떤 배경 설화가 있냐면은 되게 가난한 집안의 며느리가 지금 가난함이랑 옛날 가난함이랑 조금 차원이 다르지, 그치? 그래서 옛날 가난함에 좀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옛날 가난한 집의 며느리는 밥도 못 먹고 살겠지, 그치? 밥도 못 먹고 살았겠지만 그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때 어땠어? 며느리가 밥을 먹고 싶다, 배고프다고 징징대며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이년아, 네가 뭔데 지금 애들도 못 먹고 남편도 못 먹고 있는데 하면서 시어머니가 막 와가지고 등짝 때리던 때야, 그치? 그래서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그 말도 못하고 굶고 있다가 결국에는 사망하고 돌아가십니다. 결국엔 돌아가시게 되고, 죽어서 어떻게 됐어? 죽어서 쑥국새, 이게 뻐꾸기를 의미하는 거거든? 죽어서 뻐꾸기가 되어가지고 되게 슬피 우는 그런 배경 설화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관련 있는 게 뭐야? 가난해. 그래서 슬퍼가 크게 관련이 있어. 이 배경 설화, 보기 같은 걸로 내놓고, 내기가 되게 좋겠네. 그래서 이 쑥국새 울고, 저만치 홀로 서서 날더러는, 저만치란 단어 보자. 저만큼 떨어져 있다. 산과 화자 사이에 좀 거리감이 느껴지네. 거리감이 좀 느껴지고 그러네. 거리감. 그렇게 해서 흙 파먹다 죽은 아비, 굶주림에 지쳐 쑥구렁에 나자빠진 어미처럼 울라한다. 자, 얘 아버지는 어떻게 됐냐면은 가난에 허덕이다가 그만 돌아가셨어. 그리고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면 굶주림에 지쳐가지고 그 소외된 공간에 나자빠져가지고 어머니도 아마 돌아가셨지 않을까 싶어. 아빠나 엄마나 둘 다 어때? 가난함에 허덕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야. 그렇게 해서 산이 뭐라 그래? 야,
패드립이네, 그치? 야, 네 팔자는 그래. 그냥 너네 아버지, 너네 어머니처럼 그냥 그렇게 그냥 가난에 허덕이고 있어. 그러고 있으라고, 라고 산이 얘기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가난해? 그게 아들한테 그대로 전달되어 있네? 아, 가난의 대물림. 되물림 아니야. 되물림 아니야. 되물림 아니고 대물림이라고 하는 게 맞아. 집안 대대로 이렇게 물려준다. 대대로 물려준다라는 뜻으로 대물림이라고 해야 돼. 이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것을 가난의 대물림으로 대표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처지를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느껴지는 처절함 그리고 비애감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형체가 있는 존재로서. 이 비애감은 무슨 뜻이냐? 비애감은 아주 슬픔이 아주 클 때 비애라는 단어를 써. 자, 그 다음 마지막 연 산이 날더러 흙이나 파먹다 죽으라 한다. 산이 날더러 흙이나 파먹으라 한다. 산이 날더러 흙이나 파먹다 죽으라 한다. 처음과 끝이 비슷하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수미상관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머리 숫자에 꼬리 밑자야. 머리와 꼬리가 서로 크게 상관이 있어서 수미상관적 구조라고 얘기하고, 자, 수미상관적 구조를 볼 때 우리가 수미상관적 구조의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반복이니까 처음이랑 마지막이랑 반복을 해. 반복을 하면 뭐가 형성된다? 운율이 형성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반복하니까 의미가 강조가 돼. 강조만 적어주면 안 되고 의미 강조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친절하겠지? 난 친절한 사람이니까 의미가 강조돼. 그치? 다음 세 번째, 자, 이 수미상관적 구조는 제일 첫 부분에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얘랑 얘를 비슷하게 만든 거야. 그치? 자, 우리 요거를 할 때 햄버거를 한번 떠올려보자. 햄버거. 우리 햄버거를 먹을 때 제일 처음이랑 제일 위랑 제일 아래에 뭐가 있어? 각각 빵이 있지. 번이 있지. 그치? 그 번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 번을 굳이 똑같은 모양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 이 위에 이제 이렇게 깨가 이렇게 뿌려진 빵이랑 그 밑에 받침대가 되어질 빵 요거 하나쯤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빵으로 시작해서 빵으로 끝나야 돼. 마치 수미상관적 구조와 같이. 그치?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위아래로 빵을 놓는 이유가 뭐야? 위아래로 빵을 놓는 이유가 너네 햄버거 보통 어떻게 먹니? 이렇게 잡고 먹잖아. 그치? 잡고 먹을 때 빵이 위아래로 있으니까 되게 어때? 재료들이 안 삐져나오고 안정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돼. 맞지? 근데 이 빵 중에 내가 하나를 이렇게 빼버렸어. 그치? 이렇게 빼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난리 나지. 손에 다 묻고 재료 줄줄 흘러내리고 난리 나지. 그치? 그래서 수미상관적 구조라는 것은 이런 햄버거 번처럼 시에 형태적인 안정감을 부여하는 역할도 수행을 해. 형태적인 안정감을 부여하는 역할. 이게 수미상관적 구조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다. 자, 요렇게 해서 저 산이 날더러까지 끝났습니다. 자, 요쯤에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